남북의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려는 역사학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신라와 고려 왕궁의 역사를 살펴보는 학술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포항시가 철새 도래지와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의 연어 치어 방류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단순한 개체수 늘리기 차원을 넘어 연어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 1925년 남한 최초의 연어 부화장이 있었던 영덕 오십천입니다. 이곳 오십천 부화장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폐쇄됐지만 1969년에 미국 기술자들이 영덕 강구항에 다시 부화장을 짓게 되면서 그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듬해부터 경상북도가 이곳에서 도립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연어 인공부화 방류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1970년 영덕 강구 50편변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1996년 이곳 울진 왕비천으로 이전하여 연어 방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연어 방류 사업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경북 동해안이 연어 회기에 남방 한계선 가까이 위치하다 보니 회기하는 어미 연어 숫자가 많지 않았고 알을 받아 치어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수온이 변화가 있어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방류를 했을 때 바로 적응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970년부터 포항 형산관과 영덕 오십천, 울진 왕피천 등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무려 5천만 마리. 이 중 5만 5천여 마리가 어미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류 초기인 1980년까지는 연어 회귀율이 0.17%에 불과했지만 2010년부터는 평균 회귀율이 0.72%로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연어의 쓰임새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미 연어는 헐값에 팔리거나 연어포로 가공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DNA로 의약품과 화장품을 만들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이런 걸 위해서는 지금 의약품 개발이나 아니면 뭐 가공식품 개발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좀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입 연어 소비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첨연어보다 맛이 훨씬 뛰어난 심화 연어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연어 방류 역사 100년. 그동안 치어 방류 기술 개발과 생태 연구는 많이 진행됐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개체수를 더 늘리고 연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혈세로 해외 연수를 가서 추태를 벌인 예천군 의원 전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셉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폭행한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조차도 못 나간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청사는 의원직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검은 현수막으로 뒤덮였고 1인 릴레이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만 사퇴시키는 걸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연수를 간 9명 군의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의원 하나 책임지고 해명이나 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지난 15년간 101건뿐이던 예천군 의회 홈페이지 게시글은 CCTV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단 3일 만에 3,000건을 넘겼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종철 의원이 다시는 복당을 못하도록 영구 제명을 지시했습니다. 예천군 의회는 오는 15일 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결정할 윤리위원회 일정과 징계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먹을 휘두른 박종철 의원은 나가지 않겠다며 의원직 강제 박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못 죽겠다며 다른 걸 폭로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가이드가 처벌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내일 오후 박 의원을 소환해 상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농업 분야에 87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농업 구조 전환을 추진합니다.
쌀 직불금 지급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등 영농에 가장 많은 286억 원이 지원되고 유통 활성화에 205억 원, 농작물 보험과 자녀 학자금 등 복지에 74억 원, 축산업 환경 개선에 2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흥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업인 교육 복지관 건립, 호미반도 경관 농업 조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입니다. 포항시는 올해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 유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와 농장 등지에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축산농협과 합동으로 주 3회 철새 분변 낙하 장소에 소독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형산강이나 곡강천 등 철새 출현지 출입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란계 농장 등 전업농장은 환경검사를 통해 입식을 승인하고 출하 전에도 예찰과 간이 키트 검사 실시 후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역사학계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라 왕궁인 월성과 고려 왕궁인 만경대의 발굴 성과를 공유하며 신라에서 고려에 이르는 변환기의 역사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왕궁인 월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지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에 사용된 인골 2구와 건물지가 확인됐고 수막새와 토기 등도 다량 출토됐습니다. 신라 왕궁 월성은 101년에 축성된 것으로 삼국 사기에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 왕궁으로 기능한 시점은 일러야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월성을 본궁이라 부르고 그 인근을 대궁으로 한 점으로 미뤄 왕궁이 월성으로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주 분지뿐만이 아니고 경주를 벗어난 지역에도 뭐 이궁이랄지 별궁이랄지 이런 궁을 따로 많이 관리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8차례 진행한 고려 궁성 만월대에 대한 발굴 성과와 함께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됩니다. 향후 과제로 드론과 탐사기기 등의 반입 허용은 물론 1년에 200일 이상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조사를 위해 개성공단 안에 가칭 북한문화유산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 조사가 늘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고 하는 것을 거듭해 왔거든요. 그걸 이제 타결하는 방법으로 신라 왕경에서 고려 개경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는 이틀간 모두 9개의 주제가 발표되는데 역사적 전환기에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함께 남과 북의 역사 문화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한 시대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수도, 도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내지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개경 만월대와 비무장지대에 있는 태봉의 도읍지인 철원도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 또는 추진되면서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찾기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1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경주와 울산에서는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또 이번 지진을 지난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3억 3천만 원을 들여 기술 지원 사업을 펴니다. 대상 업체는 경주 지역 자동차 부품과 철강 관련 1,900여 개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기술 맞춤형 컨설팅과 R&D 기획 지원 등 12개 분야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5일까지 2019년 경북학숙 입사생 132명을 모집합니다. 대구와 경산에 있는 대학교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공고일 현재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대학 재학생들에게도 경북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덕교육지원청은 오늘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타시군 체육특기자 등 211명을 대상으로 주소지 중학교 입학생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정 통지서는 내일 초중학교 교감 회의를 통해 배부되고 중학교 배정 후 전입 전출자에 대한 재배정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공기는 무난하겠고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다소 높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었죠. 내일은 낮 동안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포항을 제외한 지역들이 여전히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포항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람까지 부드러워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먼지의 농도는 무난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1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후포 수산물 상인협동조합 회원 일동 300만 원, 영덕군 경대건설 예용전 대표 100만 원, 지품면 사무소 직원 일동 39만 원, 포항시립 흥해 어린이집 교직원 및 원아 일동 3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황간의 해물촌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금강판넬 이윤재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이삭토스트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이선여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황수진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맛조아 대게 6만 원, 울진군 후포면 금성식당 5만 원, 울진군 후포면 바다마트 5만 원, 울진군 후포면 신생대게수산 2만 원, 울진군 후포면 동원유통 만원, 울진군 후포면 코코헤어 만원, 울진군 후포면 화신식당 만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올해 자유계약 신분이 된 측면 공격수 김지민과 2년 재계약했습니다. 김지민은 4부 리그에 해당하는 K3 리그 소속 경주 시민축구단에서 지난해 하반기 포항에 합류한 뒤 16개 경기에 출전해 4득점 1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편 포항 선수단은 11일까지 포항 송라 클럽하우스에서 훈련을 소화한 뒤 오는 13일 터키 안탈리아로 동계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금강송면 상글리에 15억 원을 들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부지소에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 100여 대를 갖추고 농민들이 신청하면 연중 무휴로 농가까지 배송해 줍니다. 울진군은 기존 본소와 남부, 서부 등 3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외에도 올해 북부지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월 7일까지 특별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전통시장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300여 곳과 소규모 숙박시설 400여 곳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피난통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와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